최상목은 내랑 스피커로 전락했습니다. 전락했다라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긴 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계엄 상황에 또 급기야 대통령이 준, 아니다 누가 준지 모른다고 했었죠. 어쨌든 명령 하달 종이를 받고 절대 보지 않고 남에게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길 국민께 호소드린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시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 한준호 의원께서 맹렬하게 비판하십니다. 의원께서 들을 수 있는 거리라서 저도 한 말씀 좀 얹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티키타카가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다 못해 끝내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13일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날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탄핵법이다 라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을 향해서 단호한 자세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주종관계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권성동 대표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최상목 대행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이 그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20일째가 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헌법재판소 제67조 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는 조항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확신컨대 이 사안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직후 언론인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질문을 하자 최 대행이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끝까지 버텨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조폭 정치가 따로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 뒷목 잡게 만든 최상목 권한대행의 유체 이탈 화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헌재 결정을 끝내 무시해놓고 이딴 소리가 나옵니까? 떠들썩하게 승복을 운운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그 용어만 슬쩍 바꿔서 복명복창한 최상목 권한대행, 당신은 어느새 내란 스피커 역할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했던 인터뷰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 온 가족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께 대통령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실권은 여전히 내란 수계가 쥐고 있는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가이드를 주니 안 따를 수는 없고 그러니 행동제장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자신을 저버리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일찍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 입장까지 고스란히 받아서 또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판단에 자신이 없다면 또 헷갈린다면 4년 전 본인이 썼던 책 한 권을 들춰볼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공저자로 참여했던 책 경제정책 어젠다 2022, 이 책에서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면서 경영자 통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과제로 꼽지 않았습니까? 이번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던 자신의 신념을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행동은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해 부역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철저하게 기획했던 12.3 비상계엄에 위법하고 위험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이 지난해 12월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 3,000개를 갑자기 구입을 했고 계엄을 앞둔 8월에 관 제조업체에 종이관을 대량 구매하는 문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 즉 유혈 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국민 호소용 메시지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내란숙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국민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란숙의와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복무할 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괜히 난과 병에 걸려서 평생을 바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줏대를 잃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그동안 저 김병주를 비롯해 박범계, 박선은, 부승찬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려 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내란 동조 세력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곽종근의 가족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A 변호사는 최근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으니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무료 변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회유한 것입니다. 심지어 김병주 등 민주당의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고 밝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작이고 조작입니다. 곽 전 사령관이 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한 건 전혀 공작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회유와 공작을 서슴지 않는 A 변호사는 알고 보니까 극우 성향 변호사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도 그 단체 소속입니다. 이 같은 내란 동조 세력의 회유에도 곽 전 사령관의 배우자는 단호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국회에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책임진다. 이게 곽 전 사령관의 뜻이고 가족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회유 주장과 관련해서 회유는 없었다.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다.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때문에 많은 군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가정은 파탄 지경일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의 가족은 단호하게 저들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와 민주당 역시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은 종이관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지난해 8월 민간업체에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얼마냐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연간 사망자는 평균 1000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종이관 1000개를 구매를 물었던 이 군단은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오음리에 있는 오음리에 702 특공연대가 있는데 그 관련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작사령부 산하 2군단에만 1000여 구에 이르는 시신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육군은 지난해 12월 시신을 임시 보관한 영연백을 3000개 넘게 실제 구입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를 육박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대규모 시신 발생 가능성에 대비라도 한 겁니까? 노상원의 수첩 속 내용처럼 정치인과 언론인 등
무고한 시민을 수거해서 폭파, 격침, 이송 등 사고 처리를 정령하려고 했던 겁니까?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고통이 밀려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면 국민을 괴롭히는 고통의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랍니다. 그만큼 고통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겁니다.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모래시계가 침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